안녕하세요. 와이크립토의 무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이런 공지글을 올렸었죠. 온도 파이낸스, 니어 프로토콜, 월드코인, 세이, 버추얼 프로토콜, 그리고 카이아, 세타 네트워크. 네, 이 코인들 중에 하나를 심층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투표하시고 댓글로 가장 많이 달린 코인을 분석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 중에 이제 이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온도랑 월드 세 표씩 각각 나와서 이렇게 되면은 온도 파이낸스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온도 파이낸스를 결정하게 되었고 투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차트 내용은 없어요, 오늘은. 네,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가 어떤 프로젝트고 어쨌든 저도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온도 파이낸스는 전통 금융과 디파이를 연결하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고요. 2021년 설립된 이 회사는 RWA,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 토큰화 분야의 선두주자로 특히 미국 단기 국채 기반의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이 사람은 이제 네이선 얼만인데요. 이 네이선 올먼과 그리고 핑크 수라나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출신들이 탈중앙화 투자은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화 상품, 단기 국채, 머니마켓 펀드 등을 토큰화해서 24시간 7일 내내 거래 가능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온도 파이낸스는요, 전통 은행의 안전한 상품을 블록체인으로 옮겨서 누구나 24시간 접근 가능하게 하자라는 이 모토로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고 하고요. 기존 금융은 은행 업무 시간에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언제든지 빠르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자, 온도 파이낸스는 두 가지 핵심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가 USDY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하나가 OUSG 단기 미국 국채 토큰화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품이 이들의 주요 현재 핵심 제품이고요. USDY는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 분배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나 USDC는요. 예를 들어서 뭐 거래소에서 만약에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자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들 플랫폼에서는 이자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USDY는요. 이 온도 파이낸스 내에서 담보 자산인 미국 국채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인 약 5.3% 뭐 5.1% 이게 변동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이자 수익이 토큰 보유자들에게 매일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이 USDY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근데 독특한 제한 사항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발행 후에 40일에서 50일 동안은 온체인 전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바로 돈을 땡겨서 쓰실 분들은 USDY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KYC 인증이 필요한 제한적 접근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디스프레드에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었던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은 OUSG입니다. OUSG는요, 4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단기 국채 토큰화 펀드고요. 연간 한 4.1%에서 지금 여기서는 API가 이제 4.09%죠. 네.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발행 및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소 투자액은 5,000달러, 미국 내 적격 투자자들에게만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국채 투자는요. 기존 전통 시스템에서는 국채 거래할 때 며칠 정도 소요가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는데 OUSG는 블랙락의 비들 토큰화 펀드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언제든지 즉시 민팅이 발행이 그리고 상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멀티 체인의 확장성이 또 있다라고 해요. OUSG는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에 이어서 XRP 레저까지 출시가 되어서 여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OUSG의 장점이고 역시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더 빠른 속도와 낮은 거래 비용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백커가 중요한데 이제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락과 프랭클린 템플턴이라고 하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펀드를 기반으로 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어디지? 예, 여기 보시면은 TVL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앞자리가 6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7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점점 이런 TVL, 예, 이제 토큰 밸류 락드라고 하죠, 이걸. 네, TVL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전통 금융과 디파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OUSG는 단순한 토큰화를 넘어서 전통 금융 자산에 대한 온체인 접근성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디파이 생태계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브릿지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도 파이낸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온도 파이낸스의 주요 백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죠. 펀드레이징이요. 그래서 이 시드 투자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들 보면은 어떤 대형 백커들이 있는가가 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시즌에는요. 15, 17은 그러니까 14, 17은 제가 직접적으로 뭐 코인 투자를 시작한 부분은 아니었고 저는 사실상 이제 심층적으로는 이제 2018년부터 2021년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알트코인 어떤 시장과 그때의 알트코인 시장을 보면 역시 좀 다릅니다. 지금은 확실히 기존 시장에서 강자들이 백커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우선적으로 힘을 싣고 있는 어떤 상황인 거 여러분들도 많이 목격을 하실 텐데 어쨌든 온도 파이낸스의 이 시드와 뭐 시리즈 A 한번 보시면요. 판테라, CMS 홀딩, 디지털 커런시 그룹 이런 굉장히 강력한 백커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초기 투자죠. 그래서 판테라 캐피털, 코인베이스 벤처스, 뭐 윈터뮤트, 뭐 아주 유명한 뭐 머니마켓 메이커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랑 스틸 펄렛 이 부분들이 좀 주요한 이름들인데 이제 파운더스 펀드는 피터 틸이 이끄는 VC입니다. 그래서 판테라 캐피탈과 파운더스 펀드가 이제 리드 투자자로 시리즈 A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뭐 ICO랑 IEO랑 코인리스트랑 게이트 런치패드에서 각각 진행을 했는데 22년 7월에도 뭐 추가로 뭐 투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 이렇게 온도 에코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회사, 뭐 전통 기관 투자 은행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일단 블랙락을 또 볼 수가 있어요. OUSG가 9,500만 달러 규모의 블랙락 펀드로 이관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용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도 하고 실제 파트너십도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이 온도 넥서스를 통해서 외부 MMF를 담보로 수용을 해서 24시간 유동성을 제공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 웰링턴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싱가포르, 리베아라, 영내 토큰화 국제펀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온도 파이낸스의 기술을 접목을 해서 내부 자금으로 앵커 투자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런 굉장히 전통 자산 운용사와의 협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제할 때 자주 쓰이는 국제 결제할 때 쓰는 마스터카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의 연동도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멀티 토큰 네트워크에서 최초의 RWA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OUSG를 은행 계정 대신 결제 리저브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게 됐다고 하고 또 페이팔도 있습니다. 여기 페이팔 보시면은 이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잖아요. 2,500만 달러 한도의 즉시 상환 라인을 구축을 해서 PYUSD와 OUSG를 24시간 내내 교환하도록 지원하게 됐고 리플도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뭐 리퀴디티라고 하는데 XRP 레저에 OUSG를 배포를 해서 RLUSD로 실시간 매입 상환이 기능이 제공하도록 이제 각자들 페이팔이나 리플 마스터카드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어쨌든 자금을 이렇게 서로 이동이 수월하도록 그런 파트너십이 제공이 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 파이낸스가 오아시스 프로라고 하는
SEC 등록 브로커 딜러이자 대체 거래소이자 이전 대리인 라이센스를 모두 보유한 이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25년 7월에요. 그래서 미국 내 토큰화 증권 발행과 2차 거래를 자체 인프라 내에서 아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규제 리스크를 대폭 낮췄다라고 하는 게 과거 사실 이런 RWA 뭐 합성 자산 뭐 이런 이름들로 뭐 셀시어스도 기억이 나고 신세릭스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이 뒤에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뭐 블랙락이나 웰링턴 매니지먼트 같은 이제 거대 회사의 이름은 보이지를 않았었죠. 그리고 몇 개의 프로젝트는 없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그들과의 좀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온도 파이낸스의 월스트리트 2.0 표방과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 시장의 잠재력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처럼 경점 커지고 있어요. 뭐 프로젝트들도 엄청나게 막 상승, RW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시절도 있었고요. 22년에는 한 5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데 25년에는 240억 달러로 380%의 성장이 있었고 2030년까지는 또 3,500달러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11배가 넘는 그런 정도의 성장이 앞으로 5년 동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온도 파이낸스는 시큐리타이즈와 트레이더블 다음인 이제 플랫폼 3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 가운데 이제 이들은 월스트리트 2.0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온도 체인이라는 거를 또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요거죠. 요게 뭐냐? 공개 개방 레이어와 허가형 컴플라이언스 레이어인 이 이중 구조를 채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방형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기관 검증자들도 따로 초대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레이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는가? 일단 기존의 블록체인들은요, 완전 공개형 블록체인이어서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보안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히 조심성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요, 중요한 어떤 회의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거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코인을 만약에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변동성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참여 안 합니다 하고 이제 참여를 안 했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온도 체인의 해결청은 뭐냐? 이거를 카페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본다고 하면 2층 구조의 카페예요. 1층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일반 손님들이 자유롭게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가능하고, 뭐 개발자들이라고 하면 새로운 앱도 만들고 여기서 실험도 가능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이라면 여기에 2층이 따로 있는 거죠. 이 2층은요 VIP 룸이고 초대받은 기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이나 LG나 뭐 주요 이런 은행 임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용하게 중요한 돈 관련 결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보안과 규제 준수가 철저하다. 이런 두 가지 레이어를 어쨌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 손해 보기 싫으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비밀도 많고 자금력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더 그러면서 온도 체인이라는 걸 25년 2월에 발표를 합니다. 이 온도 체인이 뭐냐?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라고 하고요. 하나는 공개 개방 레이어, 또 하나는 허가형 컴플라이언스 레이어. 그러니까 복잡하죠. 이 두 가지를 어쨌든 합한 혼합형 레이어 아키텍처다. 이런 이중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RWA 시장은 온도 파이낸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이더리움도 있고 폴리곤도 있고요. 뭐 여러 엔간하게 큰 레이어 1 프로토콜들은 다 그런 RWA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프로덕트를 암호화폐 시장에 그냥 유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뭔가 사용하고 싶고, 뭔가 내가 그 뭐 국채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거를 이 예를 들어서 뭐 디파이 중에 예를 들어서 아베가 그런 프로덕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채권 관련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채권 관련 상품을 하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데 국채는 굉장히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게 정말 변동성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원할 텐데 암호화폐 상품들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진입이 쉽지 않았을까? 진입이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온도 체인의 설명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허가형 컴플라이언스 레이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검증자들, 그러니까 초대받은 기관들만 여기 참여할 수 있고요. 나머지 공개 개방 레이어는요, 일반 유저들 그리고 개발자들이 여기서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분을 져놓은 거인 거죠. 그러면서 허가형 컴플라이언스 레이어에는 이제 규제 준수를 보장을 하면서 역시 공개 블록체인과의 연결성을 유지하게 되는 좀 이런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를 1층이 있고 2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공개 개방 레이어는 누구나 그냥 자유롭게 들어오는 카페처럼 개발자들이 앱도 만들고 사용자들이 서비스도 만들고, 예, 그래서 뭐 그냥 이더리움처럼 연결성 좋고 확장 쉽고, 근데 여기 2층이 또 있다. 이게 허가형 컴플라이언스 레이어고 VIP만 들어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블랙락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예, 이런 혹은 또 다른 초대받은 어떤 기관,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일 수도 있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될 수도 있고, 은행, 자산 운용사들만 참여가 가능한, 예, 그럼으로써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고, 예, 되게 프라이빗하고 보안 역시 강력한, 예, 그런 대형 회사들이 이런 체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쪽을 다 잡겠다라는 계산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좀 기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USDY를 알아봤고 OUSG를 알아봤고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일단 현재 또 다른 프로덕트 중 하나가 플럭스 파이낸스인데, 이거는 온도 파이낸스의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OUSG, 미국 단기 국제 토큰을요,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것도 현재 지금 총 락업 가치가 한 4,252만 달러 수준인데요.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가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OBBBA는 통과가 됐죠. 그러면 미국 국채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 국가는 미국 국채를 누군가가 사주길 바랄 거예요. 근데 단기 일단 국채에 있어서는 온도 파이낸스가 현재 매수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사업화를 이제 늘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업들의 미국 국채 매수가 이 온도 파이낸스에서 늘게 되면 OUSG의 공급이 증가해서 플럭스의 담보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출 수요가 더 늘게 되겠죠. 일단 이 온도 파이낸스의 특징은 연 5%라고 하는 수익률이 매력적이고, 그 대상은 일반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라기보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쏠리고, 그들의 자본은 사실 이 크립토 플레이어들보다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관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런 형태로 실제로 OBBA, 지니어스 액트가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올해 내에 플럭스 파이낸스의 TVL이 아까 4,200만 달러 수준에서 1억 달러가 돌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예상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USDY는 뭐고, OUSG는 뭐고, 플럭스 파이낸스는 뭐고, 예, 여기에 온도 체인을 통해서 무슨 옴니 체인 대출도 가능하다는 뭐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규제가 단단하다. 그리고 일단 파트너가 실질적으로 이제 커밋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다라는 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상승 효과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온도 파이낸스 글로벌 마켓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아직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시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온도 파이낸스는 2025년을 토큰화된 주식의 해라고 명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해서 애플, 테슬라, 뭐 S&P 500 ETF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제공하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요런 거 뭐 바이빗도 본인들이 최초로 지금 이걸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일부 거래소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토큰화 주식을 거래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솔직히 말하면 불확실하죠. 예, 뭔가 좀 신뢰함에 있어서 좀 찜찜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과 온도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온도 쪽에 사람들이 무게를 많이 주고 또 신뢰가 좀 더 부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온도 파이낸스 글로벌 마켓이 실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유저들 글로벌 접근성이 폭발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실질적인 온체인 브로커리지로 자리가 잡게 될 것이다. 게다가 최소 투자액도 없고요. 약 1000개의 종목이 거래가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온도 파이낸스는 지금 rwa.xyz 여기 보시면요, 시큐리타이즈 그리고 트레이더블 다음으로 온도가 RWA 이제 플랫폼 내에서는 3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뭐 글로벌 마켓 그리고 뭐 플럭스 파이낸스 그리고 OBBBA 뭐 지니엑스액트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온도 파이낸스는 지금보다 더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해서 어쨌든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좀 주목할 가치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 같은 리테일러는 사실 관심이 크지는 않겠죠. 이제 실제 기관 투자자들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알아야 할 게 많았던 프로젝트라 머리가 좀 지끈지끈거리는데요. 오늘 거의 한 8시간, 9시간 동안 공부하고 유튜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예, 저도 약간 버벅거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약속 지켰습니다. 예, 온도 파이낸스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요. 내용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예, 지금 시장 상황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들 또 전달드릴 내용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